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출연금 3억 400만 원으로 도비 9,100만 원과 시비 2억 1,300만 원이며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희망 학생 800여 명에게 38만 원 상당의 1년간 온라인 수강권을 지급하여 학력 신장에 기여하고 학업 성취도 향상과 우수 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출연 요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연 심의여기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3호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익산시 출연기관으로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입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은 우리시 미래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긍심과 애양심 고취시키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서 2007년 재단 설립 후 2016년까지 75억 6,5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7년에 2억 원,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억 원을 출연한 이후 4년 만인 2023년 본 예산에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본 예산에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과 별개로 본 출연 안건과 동일한 지역으뜸 인재 육성 지원 출연금 3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된 바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출연 예산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2023년 지역으뜸 인재 육성 사업의 1년간 사업비이며 1인당 3만 8천 원 상당 수강권을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과 교육 격차 해소와 지방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저희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여기 이제 온라인 수강권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희 2019년에도 우리 온라인 수강 수업을 장학재단에서 진행을 했던데요. 맞죠? 그런가요? 그때는 1년
네, 그건 어떤 거였어요? 아니, 이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네. 같은 그 무슨 아닌데 사업은- 온라인 수강권 예. 사업을 했었던데. 예, 맞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개년간 했는데요. 그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강권을 1인당 45,000원 상당의 그 금액을 4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 효과가 조금 미비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학습 효과가 미비하다는 건 어떤 이게 금액이 결과를 45,000원이다 보니까요. 네. 45,000원이 보니까 다양한 그 욕구에 만족시키를 못했어요. 이번에 이건 38,000원이잖아요. 이거는 38만 원입니다. 아까 저기 38,000원이고요. 그럼 검토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예, 38만 38만 원. 예. 이게 38만 원인데요. 실제적으로는 1년권에 38만 원이라는 거예요? 1인당 38만 원인데요. 원래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인데 우리가 그 다수 계약에 의해서 그 할인을 받아서 1인당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60만 원대 그런 지금 그 기준은 여기 이제 온라인 수강하는 여기 기존에 거기 그 뭐 평균 금액인 거라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현 시가가 60만 원이고요. 우리 할인가가 38만 원 되겠습니다. 하나로 진행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의안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1 생활균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0호 익산시 1생활균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생활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시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의 익산시 1생활균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의 1생활균형 지원 사업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조례안 내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1생활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김순덕 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0호 익산시 1생활균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일과 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기업 문화의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7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일생활 균형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 내지 제5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관련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일생활균형 추진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1호에서 제3호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다른 조례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오늘날 일과 가정뿐만 아니라 일과 다른 삶의 영역 간의 조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일생활 균형 또는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하는 문화 개선, 근무 혁신 인센티브,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유연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41개 국가 중 한국은 35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국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전라북도는 18개 광역단체 중 16위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15개 소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최초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로 질의하실 네, 없으신가요? 우리 여성정책연구단체위원회에서 용역 결과로 낸 결과물이라고 판단하면 되죠, 의원님? 네, 네. 저희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 7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 정책 연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여서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과장님, 우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참여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고민도 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원님들이 되게 비리 많고 우리 복지국에도 여성 직원분들이 거의 7, 80% 이상이잖아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는 현재 지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다시 저는 이 조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굳이 네 저희가 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저희가 도 해당됩니다. 여성 전체 의원은 아니고요. 네, 연구 단체에서 네 하신 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2호 익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익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송영자 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1호 익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익산시 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보면 스토킹 상담 건수가 2018년 935건, 2019년 2,502건, 2020년 2,235건, 2021년 5,454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청 스토킹 범죄 신고 역시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7개의 본칙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정의는 스토킹 처벌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관계 법령을 명시하고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 추진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관련한 지원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모두 적합해 보이고,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정부 차원의 규율이나 책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 명시적 법적 의무나 책임 등 법률의 위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적시하고 있는 바, 본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즉 자치 사무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위 법령에 기반하여 우리시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50개소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도와 전주시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과장님, 저희 지금 검토 보고서 내용 보면은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스토킹 상담 건수가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스토킹 범죄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화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앞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우리 익산시의 스토킹 범죄 실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실태 조사가 돼야 뭐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이라든지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네, 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한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545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중앙동 침수 피해, 태풍 피해 등 각종 재난 피해 복구 활동부터 코로나19 방역봉사 및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따뜻한 봉사 정신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우수 자원봉사자분들을 애우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의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을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당초 100시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던 기준을 시장이 정하는 기준 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고 우수 자원봉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에 대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및 우수 자원봉사단체를 우대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 예고 실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1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5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확산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2002년 9월 12일 조례 제653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침체로 봉사 분위기 극복과 익산 시만의 차별화된 봉사도시 구현을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 완화와 혜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5조 2에서는 기존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 등으로 변경하여 우수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우수자원봉사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서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 완화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의 연간 자원봉사 활동 기준을 100시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 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준 시간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 시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 등의 외부 요인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2 제2항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단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 제15조 2 제1항에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정황과 관련성이 있는 보건지원과의 익산시 보건소 숙가조례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익산시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주고 익산시 공공시설 9개소의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에 주고 있으나 연간 100시간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자원봉사자 수가 적고 실제 봉사증 발급자는 2022년 11월 말 기준 1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9개소 이용료 감면, 공공시설을 추가하거나 익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우선하는 정책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제15조 이후 개정사항이 익산시 보건소 수가조례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인지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서 그 조례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는 개정 방식은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 법규를 별도로 입법,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경우 조례의 개정 사항이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 제15조 2는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시간 완화와 간단한 자구 수정, 시책 등에서 봉사자 및 봉사단체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을 하기 위한 개정이며 보건소 수가조례와 직접 관계된 제12조 2 후단에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칙 제2조는 별도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 조례가 발의 되기 전에 익산시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나요? 예, 저희가 일단 그 기본적으로 뭐 감면 혜택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기본적인 감면 혜택이라는 네. 게 지금 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뭐 보육조례에 의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뭐 50%, 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용료 뭐 50% 이런 식으로 감면 혜택. 예. 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11명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복지단체나 그런 데를 갈 수 없어가지고 봉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줄은 건가요?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증 발급이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활성화 차원이나 또 저희가 뭐 좀 자원봉사를 뭐 1인 1자원봉사로 지금 저희가 뭐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은 이 좀 자원봉사 시간이 좀 유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을 보면 지자체의 의지 같습니다. 조금 100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둔 지자체가 있고 네. 경기도 수원시나 서울특별시 네. 강서구 같은 경우는 50시간으로 이제 네네. 두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본 의원도 봉사단체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봉사단체 자체가 그 목적이 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지의 동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365일 중에 예를 들어서 많은 일을 본인의 일을 하면서 100시간을 채운다는 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조금 저희 시도 이렇게 봉사 시간을 100시간으로 주는 거는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중앙시장 심수 피해 때 그 목적을 가지지 않고 진짜 봉사를 하시려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그걸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봉사라는 게 자칫 그 봉사의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봉사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런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시책보다 더 많은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익산시에 많은 분들이 봉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조례 내용을 봤더니 이제 시간 완화하고 혜택 지원이 주 네, 네. 목적이신데요. 네. 시장이 정하는 기준 시간 이상이라 하면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게 앞에서- 그러면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네, 네. 뭐 분기별로도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자랑 우수자원봉사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항상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 우수라는 거는 여하튼 여러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조금 더 뭐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례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이제 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우수 자원봉사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조례 개정 전에 10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우수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유연하게 지금 시장님이 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수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자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100시간 이상자가 뭐 실제로 많이 없었고 기준 예. 완화를 위해서 예. 자원봉사 활동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는데요. 네. 시간이 없이 이렇게 애매한 표현보다는 100시간보다 완화된 시간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예, 저희가 않을까 그래서 싶은데, 지금 23년도는 80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80시간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하려고 이미 지금 활성화 계획 추진 계획에서 지금 80시간으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 80시간하고 이 조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 시간 이상.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뭐가 23년도는 80시간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우수 자원봉사를 지정을 하고요. 뭐 24년도는 예를 들어서 봤더니 우리가 이제 80시간을 운영을 해봤더니 한 50시간 정도가 뭐 우수 자원봉사로 지정을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래야 이분들이 제대로 감면 혜택도 보고 이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제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좀 저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거 시간 카운팅은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원봉사 예,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네, 네. 해도 카운팅이 예, 되고, 예. 다른 단체에서 예. 뭘 했을 때도 예. 카운팅 되는 네, 숫자를 네, 말하는 네. 거죠. 예. 그 보통 저기 이 조례 보면 2조에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그래요. 네. 이 예. 이 조례 예. 기본 2조가 그 용어의 정의편에 보면 네. 활성화하는 거 하고 시간을 완화하는 거 하고, 전 조금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단체까지 넣는 게, 이거 단체는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지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한다는 건 자원봉사자를 권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지금 뭐 그냥 자원봉사 뭐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수혜나스리 자원봉사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뭐 80시간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80시간을 우수 자원봉사를 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뭐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지금 많은 그런 혜택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별로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지역업 그 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슨 봉사 봉사단이요? 시간이 많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지금 드리거든요.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단체별로 주는 저희가 혜택도 있고. 예. 단체에 주는 혜택은 주로 예시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 그 마을 봉사단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통과가 이건 돼야 되는데 뭐 주민 참여 예산을 우리가 이제 뭐 증액을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정민 의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근 1년 내에 그 봉사 실적이 그 100시간이 넘는 인원들보다 적은 인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봉사 시간이 2,500시간 정도 되고 봉사활동 중앙동 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왔을 때 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대부분 안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줄진 않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래만 줄고 다시 지금 정부에서도 뭐 향후에 이제 노마스크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스크 부분의 정리를 좀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지금 이번 연도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고려하셨는지 좀 여쭈고자. 아,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코로나 영향을 고려를 했냐는 예, 질문이신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더 빼서 뭐 몇 프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지금 활동하는 자원봉사 수나 이런 수는 좀 저희가 줄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예, 그 시기는 그 코로나 시기에 자원봉사 수량은 좀 줄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이후에 또 다시 증대가 되면 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을 줄였다가 다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이 정하는 기준 시간 이상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내 시군에는 지금 기준이 없지만 타 시에 예. 제가 나가서 봉사를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부분 외에도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를 명확하게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을 나눠서 뭐 금장, 은장, 동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봉사활동을 그 시간을 채우신 분이 없더라도 은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포상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럼 지금 뭐 줄여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향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나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뭐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네. 그리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이 두 군데에서 자원봉사 단체에게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에게 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지금 뭐 지원을 해주는 등 뭐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 뭐 단체들도 엄청 많아질 거고 그에 대한 향후 불편 사항이 또 초래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이 정하는 기준 시간을 명확하게 해서 좀 올려놔야 학생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기준을 막 애매모호하게 잡거나 혹은 자기 단체에게 유리하게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일리지 추진단 세부 계획을 봤을 때 많은 부분들에 걸쳐서 마일리지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도 100시간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놨고 그 이상 인원들에게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도 헷갈릴 수 있고 혹은 익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혹은 이제 노인분들도 활동할 때 자의적 해석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풀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좀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 외에는 지금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지금까지 들어갔을 때 이런 추진단 세부 계획이 올라와 있거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된 부분도 같이 올려주셔서 네, 네. 이제 향후에 예. 익산시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했을 때 우수자원봉사자로 돼서 그냥 단순히 익산시 내에 있는 대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관람이나 이런데 할인권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혜택을 주는구나라고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같이 공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세요? 네. 네네, 조남석 의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네. 이거 지금 아까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드린데 100시간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아니 저희가 지금 네. 그 해마다 이제 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을 지금 100시간에서 시장님이 정하는 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지금 의원님들이 상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80시간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운영을 해봤더니 한 70시간이면은 더 활성화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추이를 봐서 시간은 저희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헷갈려 하잖아요. 그 전에는 100시간 이상이고 네. 지금은 100시간 이상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라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2023년도는 80시간에 대한 기준을 지금 얘기했는데 또 예. 70시간이 이야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해마다 이게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계획 수립을 그러면 해서 시간의 규정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규정이요? 예. 그러니까 그 해마다 그것을 시장이 판단해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님이 그렇게 정하는 하려고 하는 시간으로. 것이죠, 지금. 예. 그러면 100시간 이상의 시장이 정하는. 지금 현재는 100시간으로 돼 있고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다는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거죠. 그리고 이거 시장이 시에서 추진하는 게 일단은 이것도 현행 좀 한번 봅시다. 제15조의 우수자원봉사 혜택 부여. 시장이 자원봉사의 활동을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는 실적 100시간 이상 우수 자원에게 자원봉사를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 운영과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개정안은 한마디로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및 우수 또 단체까지 준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지금요. 예. 예? 그죠? 네. 이게 단체도 주고 봉사자도 주고 거기다가 난 우대할 수 있다. 이거에 또 우대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뭔가? 지금 저희가 현행은 지금 현행 제가 말씀드릴게요. 줬어요. 현행은 지금 잠깐만요. 예, 세부 계획 이렇게 줬어. 예. 이거 준 거잖아요. 예. 그게 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현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한 거죠. 예. 예? 이제 현행은 지금 사용료나 그러니까 이용료에 앞으로- 대한 감면이고 예. 그 아니 이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배부에 된 자리 이 자리에 있죠. 앞으로는 이게 우수 단체자하고 단체자 아니야 단체자 아니라 자원봉사자 예. 그다음 단체자 단체.
이게 단체요. 예. 단체를 또 주고 봉사도 주고 예. 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내부의 규정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예. 그것은 현재 지금 이용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고, 우리 저 23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추진단 세부 계획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 혜택을 그래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예.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대한적십자 봉사위원회 이게 지원이 내가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다 포상이 또 있어요. 거기다 자원봉사하는 사람 포상도, 그러면 여기에 이중성이잖아, 상을. 거기도 주고 또 여기서도 또 혜택을 다 받고, 예? 그죠? 그러면 기준이 이게 이런 부분들에 정말 보면은 좀 조례가 이 선거법에 좀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는데. 예? 예. 그거 한번 검토해봤어요? 이건 그 선거법 크게 저촉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선거법으로 현재 관련이 보건소도 부칙에 있지만 보건소의 연 1회 무료 건강증언 총 22개 검진 항목, 예? 지금 이것을 조례 일괄 개정,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부칙에 넣은 겁니까? 예, 부칙에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 22개 검진 항목은 뭐예요? 그 보건소에서 예. 그 뭐 건강진단 해가지고 22개 항목을 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22개도 얼마큼 예산의 범위가 얼마큼 들어가는가도 그게 잘 한 모르겠고,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은. 그게 이 부분에 왜 다른 뭐 지자체도 이 조례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100시간 아니 우리 전라북도는 없죠. 예, 이렇게 하는 건 간병비를 없잖아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시간 이상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50만 원 간병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지금 이게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수 자원봉사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거고, 우수 자원봉사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는 추진을 해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시간으로 가야만 더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이것도 거고. 각 부서에 그 단체의 조례나 뭐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이거잖아.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 예? 여기에 또 막 또 심취해서 또 뭐 시간적으로 또 계산해주고 뭐두고 해주는 부분들도, 예? 제가 봤을 때는 인력적인 부분에서 또 힘들지 않을까. 괜히 이것 때문에 또 신경 쓰이고 더 핵심적인 부분들도 있을 건데, 기존의 조례 현행도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시간을 이상에 대한 그 봉사를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또 있을 건데, 그잖아요. 의원님 근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해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지 해서 해마다 그거는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정할 겁니다. 되게 진짜 자원봉사는 마음에 우러나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혜택을 받는 거 정말 껴려는 사람이 대반수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행정의 공적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100시간에 또 이상 그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또 생각해 보는 의원은 뭐 다른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거기도 단체도 또 따로 줘야 하고 자원봉사자도 따로 줘야 하고 또 우대할 수 있다는 이 애매모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의아합니다. 이제 저희가 100시간을 운용을 지금 100시간을 우수 자원봉사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 증 발급을 11명밖에 안 받았고요. 또 증 발급을 11명밖에 안 받은 이유는 지금 감면 혜택이나 지금 뭐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1년간 네.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이 422명, 네. 80시간 이상이 580명 정도. 580명 예. 플러스 158명은 예. 또 뭡니까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80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580명이라는 거죠. 100시간으로 했을 때는 422명이고. 그래서 한 158명 정도가 더 우수자원봉사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더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세부 추진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그 각 과별로 실질적인 그런 지금 지원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지적을 해주신 이런 분들은 차차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23년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추진단 세부 계획은 그 전에도 지금 계속 해왔던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23년도에 예,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신규 진행을 이런 하려고 식으로 하고 진행을 있습니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면은 이 은면동 자원봉사 우수 은면동 상위 3개는 24년도 본 예산에 농로포장 용배수로를 우선을 지원해 준다고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여기 넣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이제 농로포장이나 용로배수 이런 정비나 자원봉사 우수는 은면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읍면동에 지역자원봉사단이 있으면은 더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읍면동 그 우수자원봉사라든지 이제 그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가 다 읍면도 지금 교육을 했어요. 그 실적을 그 저희가 이제 이게 예. 이것도 참 애매모호잖아요. 왜 굳이 이게 읍면동에 또 누가 있는데 농로포장을 왜 해주는 건가 난 모르겠네요. 지금 농로포장이랑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가점을 주고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 읍면동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뭐 거기에 대한 뭐 예산을 좀 범위를 내서 참여 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해준다는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난 좀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이제 뭐 A라는 읍면동과 B라는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원봉사 실적이 뭐 자원봉사 지역 자원봉사단이 있다든가 또 우수자원봉사들이 많다든가 그런 경우는 여기를 먼저 우선 지원을 하겠다. A하고 B가 똑같을 경우에 자원봉사 자원봉사 네. 우수 읍면동 실적이 우수하면 여기를 좀 우선 지원을 하겠다. 우수, 읍면동 상위 3개소 예.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이 뭐예요? 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우수자원봉사가 많은 읍면동을 저희가 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전원석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수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자는 현재 이제 100시간이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네. 우수자원봉사 단체는 어떤 단체를 우수자원봉사 단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다는 거죠. 우수자원봉사 단체 안에 있는 봉사자들 중 뭐 몇 % 이상 우수봉사자이거나 아니면 그 봉사단체가 1년간 봉사단체로 몇 시간 이상의 그 봉사활동을 했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우수봉사단체라고 명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뭐죠? 아니 다른 데는 우수봉사자, 우수봉사단체 이렇게 써 있는데 자원봉사 우수 이건 뭐냐는 얘기예요.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 이건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지금 시간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A하고 B라는 읍면동이 있는데 여기는 A라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조례 그 개정안에는 우수 자원봉사자하고 우수 자원봉사 단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여기는 자원봉사 우수, 여기는 읍면동.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 상위 3개소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그 농로 포장이나 용로 배수 정비를 할 때 우수 그 자원봉사 점수를 읍면동별로 실적을 뺄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 3개 안에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 읍면동으로 해서 상위 3개 수에다가 저희가 이제 지금 우선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자원봉사 실적을 빼봤더니 뭐 A, B, C가 그 A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이더라 합쳤더니 근데 B는 자원봉사에서 80점이더라, C는 70, 그 다음에 D는 60점. 그러면 아까 말한 A, B, C 이 3개에다만 우수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예. 저는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채웠을 때 이런 부분에 실적으로 해서 우리 참여 예산을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가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 하여튼 저는요 이 조례가 그 봉사자도 주고 단체도 주고 우대할 수 있고 보건소에 대한 아까 그 22개 항목에 대한 그 부칙으로 조례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잘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의 인력이나 이만큼 또 제가 몰래 자원봉사를 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또 굳이 내가 또 여기서 지금 몇 시간을 또 했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서 또 그런 거에 또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냐인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과장님, 저희 그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다만 다시 이제 저희가 속기에 좀 남기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건 우리 추진 세부 내 계획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거든요. 앞으로 이제 15개의 이제 세부 계획은 해당 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네. 우리 의회와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최종 결정이 된 세부 계획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정보를 좀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여러가 회계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곳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네. 위원님, 검토가 아니라 그 세부 계획에 대한 뭐 내부 규정일 수도 있죠. 그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통리장 및 강사 선발 자원봉사 가점을 반영해서 그 선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지역별로 되게 지금 그 오해를 지금 삼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일자리 창출과 아니면 행정지원과입니까 이게? 일단 지금 세부 계획에 나와 있는 15가지는요. 저희가 뭐 저희 과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만든 이게- 사항이 아니고 그 해당 과에서 제안을 받은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예. 세부 계획에 대한 거는 과별로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재검토를 상의를 해달라는 해서 거예요. 네. 네,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의회는 이는 부분을 삭제를 해달라 그 상황이걸랑요. 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이 조례가 상의를 좀 하고 힘들게 해서,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는 부분들 세부 뭐 계획 때문에 이는 부분들은 꼭 삭제를 내주셔야만 된다. 형평성이 없다. 이장님 선출이나 그 다음에 우리 뭐 아까 말대로 강사나 이는 부분들은 정말 전문성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여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뭐 봉사를 해가지고 가점을 준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각 과에서 제안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다 할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으니 과에서는 다른 마일리지 검토를 하시던지 좀 이런 것도 좀 다시 재검토해서 제출해달라는 거 담당 그 과 부서에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와 또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원 의원입니다. 정해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재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547호 익산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의 정의 부분에서 상위법령 현행화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적용 대상 확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3항은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및 행정규제 심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1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7호 익산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30 조례 제 1622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 제4호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의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020년 4월 2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존법 제60조에서 인증된 장치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을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차량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당초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7일 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령의 범주에 들지 않는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 폐지 및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와 저공해 조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뭐 없으시죠? 검토 보고 종합 의견에도 말씀하셨지만 관계 법령 폐지나 그리고 이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 상위 법령에 개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니까요. 특이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548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폐의약품에 대한 안전처리 요구 증대 및 약국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제 약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 폐의약품 수거 처리 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자발적 참여 중심의 폐의약품 배출 수거 체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9항의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법 중 폐의약 배출 장소를 기존의 약국 보건소에서 약국 보건소 이외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 결과 10월 19일에 원안 통과되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분석 평가 심사도 특이사항이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1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8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녹색도시 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0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폐의약품의 배출 장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9조 제9항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배출처를 기존 약국 보건소 외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의약품 안전 처리와 배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폐의약품 적정 배출 및 수거 처리 방안에 따라
전북 내 모든 시군에서 배출처를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로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수거하고 있는 폐농약, 폐농약병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고 본 개정 조례안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수거함 관리, 수집 방법 등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제작 및 수집 처리를 위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대한 비용 추계서 또는 비용 추계 미제출 사유서가 첨부되지 않아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의약품이라는 부분이 범위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의약품이라면 지금 우리 약국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네. 생활의약품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생활의약품? 예, 뭐 범위는 크지는 않겠네요. 예, 그러죠. 약국에서 취급하는 그런 약품은 다 해당이 되니까요. 그냥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든지 유의기간 지났다든지 사용하고 남은 것들. 약국이나 병원에서 나왔던 의약품이죠. 예, 그냥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처분은 내가 뭐 병원이나 이런 약국이나 그런 데 했었는데 행정지원센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기존에는 이제 보건소나 약국에서 그놈을 폐의약품을 수거를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편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 생각은 행정복지센터에 그냥 모르겠어요. 읍면 지역을 봤을 때 사실 그냥 멀 수도 있고 뭐 가까우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용융 폐기물에 뭐 폐기물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비용 추계는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 이네 수거함을 열쇠로 채서 그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함을 만들어 가지고 가깝게 시민들이 좀 이렇게 사용 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방안이 있을 거다고 난 생각을 해요. 예? 읍면동에다만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번뜩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희는 당초는 저희가 뭐 읍면동 사무소만 수거함을 설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경로당이라든지 그렇죠. 거기 뭐 다 합체하는 주변에 것도 주변에 있잖아요. 예. 거기를 함을 만들어서 열쇠를 채워서 예. 수거할 때만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도 한번 가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전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과장님 저희 그 검토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수거함을 새롭게 설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거를 대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 그 불용농약 수거 하잖아요, 대행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지. 현재 그러면 저희 보건소랑 이제 약국에서 하던 것을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러면 기존에 약국이랑 보건소에서 하던 거에 이제 추가적으로만 추가적으로 지금 그 보건소나 약국 같은 경우 저희가 수거함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거함이 어떤 일정 정도 양이 차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은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해서 어떻게 수거를 하는 거예요? 대행 업체 수거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예, 청소 대형 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하는데 이제 수거한 것을 저희 이제 소각장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수각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읍면동도 같이 갈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그 수거함을 다 설치를 하려면 어쨌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거네.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 한 건에 한 29만 원 정도 이렇게 수거함 하나에 그러면 29만 원. 수거 비용은요? 수거 비용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우리 수집 운반 업체에서 같이 하니까요. 수거는 우리가 지금 청소업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통해 지금 수거하려고 지금 계획은 지금 1개월. 수거 비용은 증액되지 않고요? 예, 수거 한만. 그분들이 이제 수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을 설치하는 예산만 나중에 추경이 그게 필요하겠네요.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별도. 저희 항상 그 예산 심의할 때도 했지만 저희 폐농약 병이랑 폐농약, 불용농약 수거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 비치하게 되면 이제 안전상에 대한 이런 관리를 항상 우려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해 주시고 사실 가정에서 이게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돼?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약을 그냥 쓰레기 봉투나 그냥 싱크대에 물약이라든지 이런 걸 버리지 않고 유통기한이라든지 복용기한이 지난 것들은 이제 폐기 처리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버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고장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인식 개선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